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테슬라가 48V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샌디 먼로 테슬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기술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업계의 어른이시죠. 통찰력 있으시고 실력 있으신 전문가분이신데 이분께서는 그동안 자동차 업계의 12V 시스템은 스투피드, 멍청한 짓이다. 진작 바뀌었어야 된다. 테슬라 정말 멋지다. 일론 머스크 지니어스, 천재다. 예, 이거 대단하다. 테슬라 주식은 천불 갈 거다. 극찬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48V를 가장 먼저 발표를 해서 자동차 전장의 개혁을 일으키겠다. 전기차의 개혁만큼이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그 샌디 먼로 이분이 테슬라에 너무 과몰입하시는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업계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미 관련 업계에서 48V 수갑 움직임은 진작부터 있어 왔고 그 필요성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업계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치 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돈이죠. 예. 돈이 관련이 되어 있으면 48V로 만약에 자동차 전장을 싹 바꾸잖아요. 그러면 부품 업계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전장들 모든 설계들이 다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산되어 왔고 공급되어 왔던 모든 설계들, 시스템, 그리고 또 전장에 대한 그런 공급 라인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 아픈 문제입니까? 엄청난 비용이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아직까지 왜 110V에서 220V로 승합을 하지 않느냐? 승합을 해서 드는 비용보다 결과적으로 110V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이걸 감당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요. 승합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승합을 왜 해야 되느냐, 자동차의 전장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면 1950년대 중반까지는 6V 시스템의 전장을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할 일이 없었죠. 물론 그 당시에도 전동식 컨버터블 같은 거 있었어요. 그리고 팝업식 램프도 1930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고 해서 전기를 많이 안 써도 됐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지금처럼 자동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6V로도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0년대 중반에 엔지니어들이 6V 가지고는 좀 전류량이 너무 증가하니까 힘들다. 12V로 승합을 하자. 그래서 12V로 올렸습니다. 12V로 올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한 50년 정도 쓰다가 2000년대 초반에 24V나 48V로 승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2023년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 협회에서도 12V 시스템 이거 너무 문제다. 지금 자동차에서 전력 사용량이 너무나 증가해 왔고 그로 인한 구조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거 승합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거다. 빨리 하자. 이 얘기가 이미 논의가 된 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미 내연차 업계 그리고 또 관련 부품 업계에서도 승합을 빨리 해야 된다. 이 얘기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대형 트럭은 24V 시스템을 쓰는 것도 12V로는 대형 트럭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승합을 한 건데 승합을 하는 김에 앞으로 또 향후 한 50년 이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48V로 딱 승합을 하는 것이 맞다. 왜 48V냐면 EU에서 인체에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상한선을 그어놓은 전압이 48V입니다. 48V가 넘어가게 되면 안전 규정이 굉장히 빡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죠.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48V로 딱 제한을 해놓은 고 볼테이지를 상한선으로 보는 거죠.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48V로 거는 것도 이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V에서 400V 막 그 사이에 전압, 고전압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마일드 슈퍼차저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48V에서 움직이는 이유가 8V의 전압을 걸어 놓으면 안전 규정이 조금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900, 약 100만 원 약간 넘는 정도 선에서 구현이 가능하니까 출력 어시스트를 조금 해줄 수 있으면서 연비는 한 10에서 3, 4% 정도 향상시키는 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거 괜찮다. 비용 대비 효과 좋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를 먼저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승합을 하면 도대체 뭐가 좋으냐 이 개념을 잡아야 되잖아요.
다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전에 강좌를 제가 아주 멋지게 죄송합니다. 약간 좀 왜 저렇게 그 강좌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압은 뭘까요? 전압은 여러분들이 물로 비유하면 수압과 같습니다. 그럼 전류는 뭘까요? 전류는 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호수의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의 압력, 이걸 다시 말해서 전압은 전기의 압력입니다. 같은 호수에서 수압을 높이면 그 수압을 높인 호수는 더 멀리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차장 가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뭐죠? 여기 수압이 얼마입니까? 60바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여기 얼마죠? 120바입니다. 오케이, 여기야. 자,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수압이 높으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물이 더 멀리, 더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세차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때가 잘 날아가죠. 그래서 세차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압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전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전류는 뭐냐? 같은 동일한 수압일 때 물의 양을 증가시켜서 더 많이 공급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호수의 직경을 넓히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4000W를 공급을 한다라고 치면 400V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두께와 800V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두께는 어떻게 차이 날까요? 800V에 사용되는 전선의 두께가 400V를 사용하는 전선의 두께의 절반 정도여도 동일한 4000W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게 승합을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전기도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전기가 손실을 발생한다고? 이 전기에는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류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 R이라는 값이 이제 전기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고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손실들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R, 저항에서도 발생하지만 L, 유도에서도 발생하고 C, 충전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교류에서 이제 R은 직류와 같이 완전한 손실분이지만 L과 C는 리액턴스라 그래서 이게 손실이기도 하지만 또 손실이 아닐 수도 있는 좀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R처럼 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그냥 이건 임피던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손실률을 어떻게 전기에서는 계산을 하냐면 P, 전력 로스는 I, 다시 말해서 전류의 제곱 곱하기 R, 저항,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000W의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공급자가 4000W를 공급을 했는데 그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 R, 저항이라는 마진, 띄어먹는 유통업자들 때문에 손실률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손실률을 계산하기 좋게 4 정도라고, 4옴 정도라고 잡겠습니다. P 로스는 I 제곱 곱하기 R 이 공식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4000W를 400V 시스템에서 전력을 공급할 때 10A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10A의 제곱하면 100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4 저항에 해당하는 4를 곱하게 되면 최종적인 손실률은 400W가 됩니다. 자, 그럼 반면에 800V는 어떻습니까? 800V 시스템에서 4000W를 공급하게 되면 필요한 전류량은 5A입니다. 그럼 5A의 제곱 곱하기 저항 4니까 25 곱하기 4는 100W가 됩니다. 자, 손실률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4분의 1밖에 되지 않죠? 2배로 올리게 되면 4분의 1. 다시 말해서 25%가 된다는 얘기니까 2배 2의 제곱 4배나 손실률이 줄어든다. 이 계산에 따르면은 승합을 4배로 하게 되면은 손실률은 몇 배가 됩니까? 16배로 낮아집니다. 8배로 올리면 64배로 낮아집니다. 10배로 승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100배로 손실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이 왜 승합을 해야 되느냐? 전력을 보다 더 얇은 전선으로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같은 시스템에서 2배에 해당하는
여기서 이제 2배로 승합했을 때 얘기입니다. 예,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승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손실률을 제곱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합한 배율의 제곱으로 낮아집니다. 만약에 이과 출신이 아니시고 이제 문과 출신이신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거 연관이 돼 있고, 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전력이 V 곱하기 I라고? 자, 볼트와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PS는 토크 곱하기 회전수.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의 자동차를 48V 시스템으로 전장을 완전히 바꾸겠다. 대략적으로 이제 마이크롬이 들어가는 개수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요 100개의 전장들,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승합을 해야 됩니다. 12V 시스템에서 48V 시스템으로 승합을 해야 되는데, 승합을 하면 가장 좋아지는 게 자동차의 혈관이라고 하는 그 하네스, 전선 있잖아요. 전선이 막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무선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동차는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전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48V면 4배잖아요. 그럼 4배니까 전류량이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전선의 굵기가 4분의 1, 더 얇은 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선의 굵기가 얇아지면 어떻습니까? 공간 덜 차지하지.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하네스가 보통 자동차에서 80kg에서 한 120kg 그 정도, 차마다 이게 들어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그럼 평균 잡아서 100kg이라고 하면 이 48V로 4배 승합을 하는 거니까 전선 굵기를 4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전력을 공급할 때 얘기입니다. 전력량을 좀 늘려서 캐파를 좀 넓히기 위해 전력량을 한 2배 정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다 하면 전선 굵기를 2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네스의 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100kg에서 한 50kg을 덜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류량이 저항, 다시 말해서 손실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전류량이 줄어드니까 이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전장을 좀 더 단순하고 컴팩트하게 설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모듈 사이즈가 줄어들면 무게가 감소합니다. 그럼 뭐 70개에서 100개나 되는 그 전장들이 사이즈가 점점 다 작아진다는 얘기죠. 48V로 적용하게 되면. 그럼 공간 덜 차지하니까 자동차가 좀 더 단순해지면서 역시 여기에서도 무게가 크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하네스에서 줄어드는 무게, 그 다음에 컴팩트해진 전장에서 발생되는 공간 활용성 및 무게 감소. 대략적으로 한 100kg 정도는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기차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 무게 증가 때문에 내연차보다 무게가 많이 오버한다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48V로 승합을 했을 때 약 100kg 정도, 차종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거동도 더 좋아지게 되죠. 전비도 더 좋아지게 되죠. 내부 공간도 더. 그 다음에 하네스에서 뭐가 또 문제냐면, 하네스가 막 복잡하고 굵은 전선으로 막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설계에서 나중에 어느 한 부분에 단선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부분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래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엔진 멀쩡하고 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부품 교환해서 탈 수 있는데, 이 하네스 고장 때문에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해서 뭐 차를 폐차를 시키거나 아니면 해당 기능을 아예 못 쓰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점들도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 내연차가 왜 자율주행에 적합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전장 문제와 연결이 있는데요. 전장이 12V 베이스니까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전력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전력 공급이 가능한 수준만큼의 시스템을 구현을 해놔야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컴퓨터 쪽이죠. 컴퓨터 쪽은 아무래도 전력 소비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저전력이라고 하는데 적게 먹고 어떻게 많이 일을 합니까? 많이 일을 하면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고성능 CPU, 고성능 그래픽 칩셋,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전력을 많이 먹어야 일을 많이 하고 오류 없이 연산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고성능 부품을 적용을 못하게 되면 결국 자율주행에서 들어오는 그 퓨전 센싱에서 로 데이터, 엄청난 데이터들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액추에이터로 빠르게 명령을 전송하는 그 단계가 늘어지게 되는 거죠. 자동차는 빠르게 움직이는데 순간순간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찰나에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48V로 승합을 하게 되면 전력 설계가 자유로워집니다. 전력 설계가 자유로워지니까 더 고성능 부품, 좀 밥을 많이 먹더라도, 전력을 많이 먹더라도 고성능 부품을 넣어서 자동차가 빠르게 연산을 통해서 자율주행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 이게 오디오가 가장 큰 문제인데, 자, 12V에서 1000W 앰프를 넣게 되면 암페어가 80암페어가 넘어야 됩니다. 80암페어. 야, 이 80암페어, 이게 자동차 전장에서는요, 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러면 손실을 줄여낼 수 있어요, 물론. 엔지니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설계도 복잡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고장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좋은 건 승합을 해서 전류량을 4분의 1로 딱 줄이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적어들어요. 그러니까 전류량이 4분의 1이 되면 손실은 16분의 1로 줄어드니까 16배나 되는 환경에서 저항을 어떻게든 줄여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16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전력 효율을 기반으로 해서 승합을 해서 48V의 높은 출력,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후자잖아요. 그럼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000W 앰프에다가 스피커를 제대로 걸어놓게 되면 정말 거기에 전류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설계, 전선 굵기도 막 어마어마해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커서 그 성능을 다 못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카오디오는 잘 구성해봤자, 보조 배터리 주렁주렁 달아봤자, 이건 뭐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도 그런데 48V로 이제 딱 승합을 하게 되면 이 오디오 부분의 품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1000W 정도 출력을 내면 20A 정도 되니까 20A도 사실 좀 크네요. 근데 10A 정도 되면은 이 전장 설계하는데 크게 그렇게 뭐 어려움이 좀 덜합니다. 그러면 한 500W 정도의 출력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자동차에 1000W 앰프 걸고 500W 정도의 스피커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이 48V에선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카오디오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이게 바로 승합을 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저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48V의 움직임은요, 지금 독일 보시라든지 컨티넨탈,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LG노텍 다 준비하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빨리 승합을 하면 좋긴 한데 기존의 12V 시스템 그럼 다 폐기해야 되냐? 그러면 또 생산 라인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부품 두 가지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48V를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 마일드 슈퍼차저 이런 데만 적용을 하고 12V, 48V를 이원화해서 쓰자.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야,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전체를 다 48V로 바꿔버릴 거야. 그래서 하네스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전장 확실하게 좋아지게 만들고 컴퓨팅의 진수를, 이제 움직이는 컴퓨터니까 거기에 맞게 전력 손실 최소화하고 전력 빵빵하게 공급해서 아주 훌륭한 성능의 전장을 이제 구현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연 자동차 업체나 그 내연 자동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했던 그 공급업체들의 머리가 복잡해지죠. 테슬라가 훌륭하고 테슬라가 주목을 받아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정체에 빠져서 고인물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저희가 한 2025년 전기차는 그때 구입하세요 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V 전장은요, 좀 비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5가 48V로 만약에 설계가 됐다. 그럼 지금의 무게에서 대략 80kg에서 100kg 정도를 덜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더 가볍고, 그리고 또 이 아이오닉5가 사실 이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속도가 느려요. 답답하죠. 빨리빨리 실행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보조도 더 오류 없이 더 신뢰도 있게 구현이 가능했을 겁니다. 오디오도 더 빵빵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냥 아쉽게도 12V 전기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과거의 내연차서부터 한 70년 넘게 8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그 설계 12V 전장을 얹다 보니까 효율 저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변하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2025년부터가 아마 원년이지 않을까. 그러면 처음 48V를 적용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잘 돌아가진 않겠죠?
아마 48V 시스템에서 뭔가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면 안정화가 잘 되겠죠. 테슬라에서 나오면 다른 전기차 만드는 기업에서 안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너나 없이 48V 기반의 전기차가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걸 구입하시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제가 항상 전기차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의 설계는 너무나 오래된 거 구닥다리가 많다. 다 걷어서 새로운 구조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비로소 거주 공간 플러스 전자제품에 보다 가까워진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확실한 개념의 전기차가 비로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 48V를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다. 상당히 테슬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가 큰, 주목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48V 이슈가 테슬라만 하는 그런 테슬라만의 장점은 절대 아니니까, 이걸로 인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뭐 48V 때문에 주가가 천불 간다, 테슬라는 이래서 위대하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뭐 안 하셔도 이미 엔지니어들이 48V 시스템은 다 준비를 해왔고, 다른 기업들도 누가 먼저 하느냐의 싸움인데, 이번에도 역시 테슬라가 먼저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칭찬을 듣는 거지. 아마 테슬라가 48V 시스템으로 좋은 전기차를 딱 내놓으면 너나 이게 슬금슬금 들어오면서 하나둘 48V 전기차를 또 선보이는 그런 발빠른 행보를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